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대본병원에서 무릎과 고관절을 담당하고 있는 김강백 원장입니다. 오늘은 연령에 따른 무릎 수술 전략, 특히 50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재테크에 대한 정보가 워낙에 많고 사람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서 재테크 전략이 달라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젊을 때에는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반면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면서 쌓아둔 재산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인데요. 이처럼 무릎도 나이에 따라서 전략을 달리 세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측 아래 사진이 무릎의 인공관절 전치환술 사진인데 보통 전문가가 수술을 할 경우 평균 수명을 한 20년가량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치환술의 수명과 환자분의 남아있는 기대 여명, 그리고 직업, 활동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우선 50대에서는 나이가 젊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대안이 되는 수술로는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 오다리 교정술, 그리고 줄기세포 이식술 정도가 있겠습니다. 조금 같이 사례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58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왼쪽 무릎의 통증이 심해서 심할 때는 다리가 질질 끌린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한테 줄기세포로 이식받고 싶다라고 해서 오셨는데요. 같이 좀 검사한 것을 보시면 이 부분이 좌측의 무릎이 아픈 쪽이시고 반대편과 비교를 해보시면 무릎과 무릎 사이의 틈이 좁아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절염은 기수가 1, 2, 3, 4기가 있는데 4기는 뼈와 뼈가 완전 맞닿은 것이고요. 3기는 그 틈이 좁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3기의 관절염이 있고 다행히 다리의 모양은 많이 휘거나 하지 않는 정상적인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MRI 검사에서는 바깥쪽은 이렇게 뼈와 연골판이 잘 살아있는 반면에 안쪽은 연골판이 찢어지면서 뼈와 뼈 사이를 받치지 못하고 바깥으로 이렇게 밀려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연골이 다 녹아서 벗겨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뼈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면서 뼈가 이렇게 하얗게 멍이 들고 피가 차 있는 상태이십니다. 정리를 하면 58세의 젊은 나이에도 3기, 중기 이상의 관절염이 있으신 거고 다행히 무릎은 많이 휘어있지 않고 MRI상 내측에 국한된 광범위한 연골 및 연골판의 손상이 있는 상태이십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줄기세포 이식을 할 수는 있지만 제 경험상 그 연골의 손상 범위가 너무 넓게 되면 그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측에 상에 있는 부분만 인공관절로 바꾸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이라고 하는데요. 환자분은 우선 아픈 부분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경과가 굉장히 좋고요. 현재는 만족하면서 잘 지내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56세 여성 환자분이시고 연고지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했다. 그럼에도 제대로 걷기가 힘들고 특히 평지를 걸을 때 다리를 절뚝인다 라고 해서 저한테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엑스레이를 보시면 우선 안 아픈 쪽에 비해서 아픈 쪽은 뼈와 뼈가 맞닿아서 틈이 없는 이러한 것을 관절염 4기라고 말을 하는데요. 관절염 4기가 관찰되고 동시에 이렇게 고관절과 발목의 중심에 선을 그었을 때 그 중심의 선이 무릎의 가운데를 지나지 못하고 무릎의 안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오다리 변형, 내반 변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눴을 때 중기 이상의 내반 변형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젊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또 이 경우에는 다리가 많이 휘어있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처럼 부분 치환술은 적합하지가 않고 이런 식으로 수술 전 다리가 바깥으로 휘어있던 것을 수술 후에 다리가 쫙 펴도록 만드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오다리 교정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무릎 엑스레이를 확대를 해보면 수술 전에 이렇게 뼈와 뼈가 닿아있던 부분이 수술을 하고 나니까 틈이 벌어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고요. 이분은 동시에 그 안쪽에 연골이 너무 손상이 심해서 줄기세포 이식까지 같이 시행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관절경 사진인데요. 이 하얀 것이 이제 연골이고 이 노란 것이 연골이 다 벗겨져서 뼈가 노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골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딛거나 해도 아프지가 않은 즉 보호막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연골이 다 닳아서 뼈가 노출되게 되면 여기는 신경이 있기 때문에 닿으면 굉장히 아픕니다. 환자분은 이 사진만 봐도 굉장히 아팠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연골을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뼈에 구멍을 뚫게 되고 이 뚫은 구멍으로 줄기세포를 이식을 하는 수술까지 진행을 했고요.
환자분은 그 결과에 너무 만족을 하셔가지고 반대편까지 이렇게 수술을 했던 케이스십니다. 네, 세 번째 케이스는 53세 여성 환자분이시고요. 좌측 무릎이 되게 심하게 아프시다고 하셔서 내원하셨고, 환자분 말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을 맞고 통증이 발생을 했는데 그 통증이 4개월간 점점 더 심해진다. 그리고 본인은 골프가 삶의 낙인데 무릎이 아프게 되면서 골프를 못 치게 되니 우울감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것을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엑스레이 검사를 했고요. 이 엑스레이 상으로는 관절염이 전혀 없는 정상적인 관절 소견이고 다리 모양도 휜 것이 없는 아주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깨끗한 엑스레이가 있을 때는 보통은 약을 드셔보세요, 주사 맞아보세요 라고 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환자분은 이미 4개월 동안 상당히 통증이 심했고 그 통증이 점점 더 심해졌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MRI 검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MRI를 보시면 이 사이에 삼각형으로 된 까만 것이 연골판이고요. 위에 이제 까만 것이 뼈입니다. 그래서 뼈와 연골판은 잘 있는 상태이고요. 까만 뼈와 까만 연골판 사이에 회색의 라인이 보이는데요. 여기 이제 연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부분은 연골이 잘 살아있다가 가운데 이 빨간색 부분, 그래서 연골이 툭 하고 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옆에서 볼 때도 연골이 잘 가다가 이렇게 툭 하고 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절염 손상이 급수가 1, 2, 3, 4급이 있듯이 연골 손상도 급수가 1, 2, 3, 4급이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4등급의 연골 손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연골 부위나 연골판은 아주 깨끗한 정상 소견이었고요. 그래서 이 연골 손상이 환자분 통증의 원인이라고 판단을 했고 환자분과 잘 상의를 하여서 줄기세포 이식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가운데에 뻘겋게 보이는 것이 연골이 다 떨어지고 뼈가 드러나 있는 MRI에서 보이는 그 연골 결손 사진이시고요.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비절개로 줄기세포 이식을 했고 수술을 잘 마쳤던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환자분이 원하셔가지고 1년 뒤에 다시 한번 MRI 검사를 했는데요. 수술 전과 수술 후를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뻥하고 뚫려있던 연골 결손 부위에 1년이 지나서는 이렇게 연골이 차오르게 되고요. 옆에서 볼 때도 연골이 이렇게 뻥하게 뚫려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연골이 차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도 최근에 오셨었는데 무릎 통증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겨울에 베트남에 가서 골프도 치고 왔다라고 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셨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55세 여성 환자분이시고 우측 무릎 통증이 상당히 심합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신데 사실 이분은 5년 전부터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았었지만 당시엔 나이가 너무 젊어서 본인이 가능한 버틸 때까지 버티신 거고요. 현재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다리가 다 안 펴지고 안 구부러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시면 2019년도 당시에 51세셨는데요. 이미 이때부터 벌써 무릎 뼈와 뼈가 맞던 4기의 상태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나이가 너무 젊었기 때문에 가능한 더 버티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고요. 2023년에 오셨을 때는 나이가 55세시지만 이미 무릎 뼈는 닿다 못해서 뼈가 뼈를 깎는, 뼈가 깎이는 상태까지 오셨고요. 그리고 다리가 휜 것도 더 심해진 상태를 보이십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환자분과 잘 상의를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하는 부분치환술 혹은 오다리 교정술을 하기에는 환자분의 무릎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크게 의미가 없는 수술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치환술을 할 경우에는 전치환술의 수명이 보통 한 20년을 본다고 했을 때 환자분의 나이가 너무 젊어서 지금 수술을 하게 되면 70대 이후에 재수술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일상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이 아프게 되면 본능적으로 그 무릎에 힘을 안 딛고 걷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반대편 무릎이 손상이 되고 혹은 고관절, 허리와 같은 다른 관절까지 망가질 수가 있어서 잘 생각해 봐야 한다고 설명을 드렸고 환자분은 사실 5년 동안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수술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수술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전치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대 치료법을 요약을 하면 우선 인공관절 전치환술은 나이가 너무 젊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대안으로 오다리 교정술 혹은 부분치환술 혹은 줄기세포 이식술과 같은 방법으로 걷지 못하는 환자를 다리를 절지 않고 걷게 만듦으로써 일이나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케이스와 같이 예외적으로 전치환술을 피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전치환술을 과감하게 시행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섣불리 다른 수술을 했다가 결과가 좋지 않아서 오히려 더 일만 키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60대, 70대, 80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